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정비법 우리 사업 시행 절차에서 이 사업 시행 인가부터 보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서 나왔네요. 해서 관리처분 계획 보시고 기타 사업 시행 특례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도 끝이 납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정비사업은 시행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죠. 절차가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정비사업은 이제 준비한다 했죠. 그래서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을 세워둔다. 국토장관이 세운 데 했었죠. 10년 단위 방침이고 5년마다 검토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 정비 사업만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건물 많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세운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요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그 예정구역별로 그 수립할 시기가 도래한다 할 때 사업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 위반한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립되어진 이 계획 가지고 이제 확정적인 정비할 장소,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 또는 지정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정해진 사업의 시행할 자가 결정이 딱 되어진다. 특히 대부분 다 조합이 할 때는 조합을 일대 설립한다 했습니다. 이제 요렇게 정해진 시행자 또 조합 설립되어진 조합 등이 사업을 시행할 때 보시면 요 구역을 이제 이쁘게 사업을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 번 가시면요. 그 다음 번입니다. 이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잘 하자는 위해서 정비사업의 정밀한 시행 계획을 또 작성합니다. 시행 계획을요. 작성해서 작성한 시행 계획을 다시 어디에 보내어서 승인을 받는다.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요. 요 구역에 지정을 하고 난 이유입니다. 요 이유는요, 모든 설립인가부터 해서 사업시행인가, 또 앞으로 나오실 관리처분계인가, 준공인가, 모든 것이 보시면, 해당 거기 사업시행인가인데, 요 사업시행인가 받는데, 요것을 이제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인가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조합을 설립할 때 보니까 분명히 무슨 10평 가진 분한테 24평을 지급할 때 보면 분담금이 한 1억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동의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어떤 공법적인 사항들 다 접목시켜서 계획을 짜보니까 10평 가진 분이 24평을 받고자 할 때는 분담금이 1억이 아니고 한 2억 3억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사업 준비할 때 사업시 인가,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의 그 내용과 변경이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딱 되어지면 부담이 더 올라가니까 마음대로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조합 등은 말입니다. 이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 전체 주민들 다 모이는 조합총회입니다. 이 조합총회에서 바로 과반수의 동의 있어야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 시행 보시면 우리가 저기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일대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때는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몇 명이 안 되니까 요때는요, 요들 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구해서 인가 신청한다.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볼까요? 보세요. 자, 일단 제3간편의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다음 각 호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쭉 나옵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서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어도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던 기출문제 풀이할 때 보시면 나왔던 기출문제만 몇 가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통과하십시오. 자, 이 점 밑에 2번은 통과하시고 오른편 3번이 중요하죠. 3번 딱 보세요. 오른편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3번에 양갈로 1번 딱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자, 정비 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일정한 서류 첨부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는다. 겁니다. 그래서 요 인가 신청할 때 많은 서류 첨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별 의미 없고 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한다. 이 의미입니다. 자, 밑에 2번이 갈로 2번이 중요해요. 갈로 2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의 동의다. 해서 통상적인 조합원 동의,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의 동의 구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조합 총회 결정은요, 과반수입니다. 요 동의를 구해야 인가 신청합니다. 왜? 조합 설립할 때는 분명히 1억이다 해놓고 실제 사업 시행 계획서는 2억씩 내라. 이렇게 하면 반대하는 분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반대하는 분이 나오는데 해도요, 공사를 하면 이 2억이 나중에 5억 정도의 가치가 되어지니까 대부분 다 동의하긴 합니다. 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절차는 밟아서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다만 단서 조항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랍니다. 이것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그 구역 내에서 토지를 반 이상 가진 거대한 기업체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요. 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또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하다라는 말이지만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3번이 중요합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실행할 때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요 동의를 구한다가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 동의 구해서 인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의 절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한다 등 하겠죠. 당연히 심의 협의하겠습니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 인가 절차에서 관련 2번 중요합니다. 사업시 인가를 하는 시장공사는 인가코자 할 때 몇 가지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는 시장공사는요, 보시면 인가할 때 몇 가지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다라고 것이 또 나옵니다. 보시면요. 저기 관로 2번에 보시면 시장군수는 심의협의편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시행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의 높이와 청수와 용적률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런 말 보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해가지고, 자, 재건축합니다. 재건축하는데, 재건축할 때 한해서 보면,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 할 수 있다. 단지 아닌 것도 포함이 된다 했습니다. 재건축만. 이 단지 안, 정비구역을 결정할 때 보시면, 구역 지정할 때 이미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아닌 것이 포함이 딱 되었다. 이때 심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닌 곳이 포함이 되어진 재건축 사업일 때는요, 아닌 곳에 있는 각종 어떤 건축물 상태, 요 상태를 좀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할 때 옆에 있는 말이 포함이 되었을 때 그쪽에 있는 건축물 등의 상태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이때 우리 도시계획 심의를 안 해봤으니까 요때 아닌 것이 포함이 되어지면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요때 심의를 거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 인가하는 시장군수는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옆에 있는 마을이 포함이 되어지면 요 마을 상태에서의 건물 상태를 보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만 그럽니다. 그 내용이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그 밑에 2번 보시면 1번 보입니다. 요 정비구역에서 200m입니다. 200m 안에 보니까 학교가 있다. 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하면 여기 입주하는 그 집에 있는 애들이 학교 일로 출근합니다. 할 때 이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교육감 등과 협의를 한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200m 안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 시설의 각종 어떤 감당성 등을 위해서 교육감 등과 협의한다. 200m입니다. 이것도 하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고시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인가하면 여기 발표 고시란 것을 당연히 하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고시합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사업시 인가의 특례입니다. 특례. 이건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요 사업시 인가할 때 해당 시장군수가 특례도 있다. 각종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다. 특례입니다. 특혜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른편의 관로 1번 보시면 지정개발자란 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요 보통 그 상업지역 등에서 큰 건물 쫙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상인들 중심이 아니고 대빌딩 소유자 큰 기업체라든지 또는요 돈 많은 상인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상업지역에서 하는 각종 빌딩 올라가는 사업들은 그 안에 땅 주인들 또는 거대한 기업체가 요 사업을 전조 시행합니다. 이같이 이 반 이상 토지 소유하고 있는 지정개발자 등이 사업을 할 때는요 그 사업의 추진성과 또 이 담보에 대한 그런 어떤 어쩌로서 전체 정비사업비의 20% 금액의 예치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 시행할 때 이 사업자가 누구냐? 시정개발자 시행사업일 때는 사업비의 20%까지 예측할 수 있다. 라는 말 보이죠? 그래서 딴 게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건축 사업인데 이것도 할 때 보시면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민간회사에서 이 사업을 할 때입니다. 할 때에는요 요 사업비의 20%까지 예치금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 딱 보이죠.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사자가 사업 시행할 때는 20% 예치할 수 있다. 이건 체크만 다 해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다시 관로 2번에 1번 딱 보입니다. 이건 또 무엇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정비사업은요, 일단은 장소를 딱 정하면 몽땅 다 철거부터 하고 나서 건물이 쫙 올라가요. 이때 모든 것을 다 철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딱 보니까 얼마 전에 지은 건물이 깔끔해 보인다. 합니다. 이거 아깝습니다. 아까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가자. 이건 존치하자. 남겨두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좀 되었지만 요 건물은 참 외관상 뭔가 좀 이쁘니까 이거 철거하지 말고 그냥 좀 대순하자 등의 리모델링하자. 이렇게 몇 개 건물은요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몽땅 다 철거하지 않고 어떤 건물은 남겨둔다, 존치시킨다. 어떤 것은요 그냥 리모델링하자 이렇게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건물 주인 딱 볼 때 딴 것은 전부 다 새 건물로 입주 주는데 우리는 계속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기분 좀 나쁩니다. 나쁘니까 이렇게 존치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말입니다. 해당 존치나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받고 합니다. 그래서 몽땅 다 철거하지 않고 일단의 건물들은 남겨두거나 또 리모델링 할 때는 그 해당 건물의 주인한테 동의 필요합니다. 동의. 이 동의 필요한데 이 동의인데 이것이 만약에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이 있는 집합 건물이다 할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요, 전체 보시면, 공유자 수의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자, 뿐 아니고, 연면적, 그 면적의 3분의 2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을 존치 또는요, 리모델링 할 때는 해당 건물의 어떤 공유자 수 3분의 2와 그 다음에, 연면적 3분의 2의 동의를 갖기 어디야? 존치 또는 리모델링 결정할 수 있다. 요 의미를 두십시오. 그 밑에 기획부터 해서 미음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일부 건물을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 시행 기간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거 하고 날 때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의 요건 딱 보이죠? 존치나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에 동의 필요한데 집합 건물일 때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와 해당 건물의 전체 연면적의 3분의 2에 동의 얻어야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요건 꼭 봐주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을 할 때 그 안에 뉴타운형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식 인가받은 후에 그 구역 안에서 어떤 뉴타운, 뉴스테이라는 어떤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선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제4관 갑니다. 4관이 중요합니다. 해서 이제 사업식 인가를 딱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에 착수하면 되겠죠. 착수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요. 분명히 조합 설립할 때는 분명히 분담금이 1억이다 해서 인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계획을 딱 세웠는데 분담금이 1억이 아니고 2억 원입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사실 사업에 참여하면 큰 어떤 이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강릉 같은 경우에 분담금을 3억 4억을 내도 실제 입주하고 난 다음에 수익금이 막 7억 8억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동의 찬성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반대하는 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분들 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신들한테 원래 얘기했던 그 1억이 아니고 2억 원씩 더 받는다. 이렇게 한 번 더 당신들 돈 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것이냐 하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자 인가 받은 다음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요. 뭘 하느냐면 분담금을 내고 이 사람들 분양 신청, 요 분양 신청을 또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분양 신청이라는 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계획 하나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에 철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해서 사업식 인가가 있으면요. 인가 있으면 이때부터입니다. 인가 없이 60일입니다. 60일 안에 뭘 하느냐 하면 각기 분담금이 얼마 더 내십니다. 분담금에 관한 어떤 내역 이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이 돈 내고 새 아파트 받을 사람 신청하세요. 분양 신청 기간, 요것을 다 공고하고 통지해줍니다. 요것을요 공고도 하고 통지도 해줘요. 통지합니다. 그러면 요 통지를 딱 했으면 이때입니다. 통지를 했으면 이때부터 보시면 30일에서 60일 요 사이가 분양 신청 기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의 어떤 내역하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다 통지하고 공고해 준다. 그러면 요 통지한 이날부터 이제 30일에서 60일 요 사이가 분양 신청 기간이다. 합니다. 자, 또 필요할 때 이것을 20일까지 연장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이
확정적인 부담금을 내고 신청한 사람요, 요 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입니다. 요 기간 안에 반드시 사업 시행자한테 신청을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신청을 했지만 했다가 중간에 철회하는 분도 나올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합니다. 뭐냐? 청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산합니다. 전부 다 현금으로 현금 청산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청산한 말입니다. 요 신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바로 관리처분 계획서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관리처분 계획 세운다랍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요, 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가 되어지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의 착수, 금을 철거합니다. 그런데요, 요 관리처분 계획 세울 때 보시면,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는데, 요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고시해줍니다. 고시 딱 해주는데, 요 청산 시점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 그 다음날, 요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계 인가일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요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분이 있으면 청산한다 랍니다. 요 시점은요, 그 다음번 나오는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을 딱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 더 포함됩니다. 뭐냐면, 자,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볼까요? 책을 보세요. 보시면, 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328페이지를 가보세요. 328페이지 가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에서 제일 밑에 방갈로 2번 편에 박스 안에 보시면 거기 어딥니까? 박스 안에 3번을 딱 보세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분할되어진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보이시죠? 요겁니다. 해서 요걸 뭐냐면 일단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조합원 할당분이 전체 단지가 1200세대 이렇게 건설을 딱 할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조합원 할당분이 800세대입니다.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이 400세대 계획을 딱 세웠어요. 조합원 분양분 800세대. 일반 분양분을 400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원래 일반 분양분이 수익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학방을 좋아하는데 그 조합원 분양분이 800, 일반 분양 400인데 각기 토지 등 소유자 신청한 분이 몇 분이냐? 1000명이 신청할 딱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반 분양분 띄어서 일로 준다, 일로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안 주고요. 그럼 조합원 분양분이 원래 800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800만 주고요. 나머지 지분 작은 분들 또 투기꾼들 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200명은요, 나중에 제외합니다. 제외. 그래서 보시면, 자, 관리처분 계획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서 강제로 제외되신 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외되신 분도 같이 요 기간 안에 현금 청산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거나 했다가 철회하거나 뿐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작은 처분권자에서 이렇게 제외당한 자가 있다 할 때에도 보시면 똑같이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 그 다음 날, 인가일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똑같이 청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다. 해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가보시면 이제 3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분양 통지증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관로 1번 딱 보시면 사업시행이라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안에 결합적인 분담금 내역들과 분양 신청 기한들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요 분양 신청 기한은 그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60일 이내다 이렇게 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또 필요할 때 30일 또 연장도 할 수 있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진 부분도 있네요. 자, 보십시오. 자, 보시고 오른편 제일 밑에 가보십니다. 자, 방법과 절차에 보시면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요,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시행자한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양 신청은요, 우편으로 분양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 증명, 즉 내용 증명으로 하라 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관로 2번 가시면 1번 요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있거나 첫 번째, 또 두 번째 철회한 분이 있거나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제외당한 자가 있다라고 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그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한다 이렇게 또 이어서 나와 있죠.
다 보실 만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번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통과를 하시고 3번도 통과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관로 2번에 1번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입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봅니다.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 즉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들의 사업 시행 인가가 되어지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가 아니고 한 번 더 부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요 계획이 인가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 철거를 한다.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해서 요 상은 또 중요한 상이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한 시간 넘겨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